2012 대교 눈높이 전국 중등 축구리그 그 열띤 예선전을 거치고 64개 팀이 왕중왕전에 진출했습니다. 과연 왕중왕전에 진출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 여러분께 차근차근 중계를 해드리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호 해설위원도 중등 시절이 분명히 중학교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의 축구 재밌었죠? 그렇죠. 네. 특히 또 이 나이 때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이 굉장히 그렇죠.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왕중왕전에 진출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두 팀은 바로 창녕중학교 그리고 순천 매산중학교입니다. 두 팀 모두 만만치 않은 어떤 그런 팀들인데 과연 어떠한 팀들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될지 주요 경력을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 창녕중은 이 상반기에 있었던 금석배 전국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고요. 그렇습니다. 순천 매산중은 이 전국 소년체육대회죠. 거기서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만만치 않은 두 팀의 대결이란 얘기예요. 섣불리 승패를 점치기가 힘든 오늘 두 팀의 대결입니다. 경기 전에 양팀 선수들 몸 푸는 모습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는데요. 만나보시고 저희는 잠시 후 양팀이 어떠한 성적을 거뒀는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팀 선수들이 오늘 10시 경기, 그러니까 첫 경기거든요. 네. 첫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글쎄요, 몸을 좀 아침 기온이 좀 요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몸을 좀 풀 때 좀 신경 써서 좀 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풀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첫 경기고 지금 첫 경기 64강전부터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거든요. 그렇죠. 예. 양 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64강이니만큼 330여 개 팀 가운데서 그 경쟁률이 5대1이거든요, 사실. 5대1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와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 팀 만만히 볼 팀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국에서 각 권역에서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둔 팀들이 다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상대전에서 이 64강전에서부터 이 강한 상대를 만났지만 앞으로 더 올라가면 더 강한 상대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내일 저희가 보내드릴 경기도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에 아마 또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11시 반에 또 한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를 해드리는데 11시 반에는 울산 현대중학교 강력한 우승 후보거든요. 네, 그렇죠. 예, 또 그런 팀들이 또 인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글쎄요 한 경기 한 경기가 모두 결승전이라고 생각하고 선수들은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홈 배정을 받은 창녕중학교 먼저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간단히 자막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2012 대교 눈높이 전국 중등 축구리그 경남 권역 2위를 차지했던 창녕중학교입니다. 승점 58점, 19승 1무 2패. 거의 19승 1무 사기네요, 사기. 네. 성적이 정말 대단합니다. 승점 58점을 거뒀고요. 득실점 보십시오. 70득점에 12실점. 야. 득점은 권역 리그 2위고요. 실점은 권역에서 가장 최소 실점을 기록한 그렇습니다. 팀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김준호 해설위원 얘기해 주셨던 금석배 전국 중학생 축구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바가 있고 창녕중학교면 뭐니 해도 2010년도죠. 네, 2010년도 이 대교 눈높이 전국 중등 축구리그에서 우승을 거둔 팀입니다. 예, 창단 1년 만에 우승을 거둔. 네, 대단한 거죠. 무시무시한 팀입니다. 야. 이에 맞서는 전남 순천 매산중학교입니다. 전남 광주 권역 리그 2위를 기록했는데 리그 1위가 광양제철중학교예요. 성적은 똑같습니다. 16승 1무 1패. 네. 아쉽게 꼴등실에서 좀 밀렸는데 승점 49점. 말씀해 주셨던 소년체전에서 중등부 준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성적이 상당해요. 탐라기에서 준우승을 거뒀고요. 올해 청년기에도 참가를 물론 하긴 했습니다만 광양제철중과 거의 대등한 광양제철중 또한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거든요.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 매산중학교 명재영 감독의 인터뷰도 KFA 홈페이지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실릴 정도로 좀 주목을 받는 그런 팀인데 오늘 과연 2010년도 우승팀 창녕중학교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방송용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온에어 모니터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기가 좀 힘든 어떤 방송 화면을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이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모니터가 한 대 주어져 있는데 햇빛 때문에 전혀 보이진 않네요. 네, 지금 보이십니까? 제 앞에 놓여 있는데 예. 전혀 보이질 않고 예. 있습니다. 김준호 해설위원과 불과 30cm 차인데 안 보이네요. 자, 오늘 심판진과 양팀 선발 라인업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기 직전입니다. 선수 입장이 있군요. 한번 만나보시죠. 심판분들이 방송을 잘 모르세요. 카메라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네. 떡하니 서버렸네요. 본의 아니게 심판분들 다리만 보여드려서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자, 양팀 선수 소개해드려야죠. 창녕중학교 먼저 여러분께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창녕중학교가 저희가 받은 배정에는 어웨이 팀이라고 배정이 돼 있어요. 명단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홈팀이죠? 오늘 네, 창녕중이 이번 경기 홈팀입니다. 예. 창녕중학교 선수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6번에 신종원, 7번에 임태영, 8번에 김동현, 9번에 이동규, 11번 강진태, 15번 배수영, 16번 오영준, 17번 김영웅, 18번 이준, 20번 김하남, 그리고 22번 김동익 선수가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이 중에 18번 이준 선수가 골키퍼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키가 183cm입니다. 네, 저보다 큽니다. 183cm. 꿈의 키네요. 네, 중학생인데요. 그래서 아이들 신장만 보면은 사실 중학생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질 않아요. 그렇죠. 네, 조금 전 화면에 나오셨던 분이 명재현 감독이고요. 명재현 감독 화면에 나왔으니까 매산중학교 선수들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려야겠죠. 골키퍼 1번에 김호윤 선수입니다. 2번에 곽용환, 4번 김병렬, 5번 이찬희, 7번 김상현, 8번 이동현, 9번 김범진, 10번 허광원, 11번 김재혁, 16번 신우진, 20번 김민호 선수가 먼저 선발 출장했습니다. 자, 이 중에 7번의 김상현 선수가 탐락이 준우승 당시 우수선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김상현 선수가 이 광주 전남권역에서 많은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명재영 감독이죠. 명재영 감독도 이 선수를 주 깊게 봐야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렇군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김상현이 주장완장까지 또 차고 나왔거든요. 왼쪽에 서 있습니다. 7번의 김상현 선수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매산중에 포워드 지금 공을 잡고 있는 20번 선수도 키가 굉장히 크네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매산중학교의 선축입니다. 매산중학교가 흰색 상의를 입고 경기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경기를 진행하겠고요. 파란색과 까만색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있는 창녕중학교, 인터밀란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네. 경기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중앙으로 침투 패스를 시켜줬습니다만 일단 한번 걸렸는데요. 그러나 넘어지면서 볼을 연결시켜줍니다. 오른쪽 돌파. 일단 옆줄 바깥으로 먼저 걷어내고 있는 창녕중학교. 창녕중학교 2010년 우승팀 그리고 2012년 광양제철중학교라는 우승 후보와 대등한 경기력을 보였던 매산중학교의 대결입니다. 사실 저는 상당히 좀 오늘 경기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두 팀의 롱스로인을 아무래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길게 갑니다. 펠트리 안쪽까지 헤딩 뒤로 넘겨주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키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매산중학교 20번의 김민호 선수인데 일단 프로필상으로는 신장이 185cm예요. 네. 지금 양팀 선수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것 같거든요. 예, 심지어 골키퍼보다 네. 큽니다. 저희 프로필상으로는 지금 이 20번의 김민호 선수가 신장이 가장 큽니다. 예. 매산중학교는 5번의 이찬희 선수도 신장이 상당히 좋은데요. 183cm. 네, 지금 센터백을 보고 있는 선수죠. 예. 이런 말씀 드려서는 어떻게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하기 좀 아까운 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신장 정말 부럽네요. 183, 185. 다시 한번 롱스로인 준비하고 있는 매산중학교. 자, 저런 롱스로인 중학교 때부터 주 무기로 장착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본인에게 메리트가 되는 그런 무기가 될 거예요. 네, 그렇죠. 다시 한번 길게 갑니다. 페널티 안쪽까지 길어요. 정말 깁니다. 뒤로 한번 오버헤드 킥을 시도해봤습니다만 그대로 스쳐 지나갔고요.
뒤로 흐른 공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내주는데 어렵게 따라가서 크로스 올라갔습니다만 수비에 등 맞고 방향이 꺾였습니다. 헛발질 안쪽 넣었어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헛발질을 놓치지 않고 매산중학교가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만 김민호의 오른발 슈팅은 왼쪽 포스트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매산중학교가 기세를 한번 올려보는데요. 확실히 전남 광주 지역 강팀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팀들, 프로 유스 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광양제철중학교는 전남 드래곤즈의 유스팀이고 좁혀! 동현아! 재혁아! 광주 FC의 유스팀도 거기 또 위치하고 있고요.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권영 리그였는데 예산중학교가 그 강팀들과 대등한 경기력 혹은 앞서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리그 2위를 차지했던 어떤 그런 저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프리킥이에요. 앞으로 가죠. 헤딩 다시 한번 안으로 넣어줍니다. 네. 다시 한번 슛이 벗어납니다. 자, 매산중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20번에 김민호 선수가 신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중볼 따내는 능력이 탁월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장면에서 같이 공중볼을 따내고 이 세컨볼을 옆에 공격수들이 주워먹는 이런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가공할 만한 어떤 높이를 보여주고 있는 김민호 선수인데요. 네, 공격 진영에서도 지금 스로잉을 계속해서 길게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스로인뿐만 아니라 프리킥, 물론 지금 한 번 있었던 프리킥이긴 합니다만 김호연 골키퍼가 문전으로 아주 바짝 붙여주는 예리한 어떤 프리킥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이번엔 창녕중학교 반격인데요. 이번에 창녕중은 지금 짧은 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죠. 심지어 골킥도 좀 짧게 연결을 해가고 있는 그런 확실히 모습이에요. 지금 플레이 스타일이 대비가 되는 두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매산중학교. 지금은 태클이 좀 깊었군요. 파울입니다. 창녕중학교의 두 번째 파울이 있었고요. 모니터가 안 보이니까 참 많이 답답하네요. 네. 지금도 길게 내줄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올라가죠. 길게 가죠. 이번에는 옵사이드 함정을 파고 뒤쪽은 골키퍼에게 맡기는 괜찮은 수비 전술이 나왔습니다. 창녕중학교 역습인데요. 자, 오른쪽으로 가야 될 텐데요.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수비 뒷공간 빠르게 넣어줬습니다만 커버 플레이 들어오면서 외곽으로 처리해줍니다. 뒤쪽에 쳐져있던 임태영. 확실히 짧게 가죠. 네. 저희가 중동 리그를 중계해주지 않기 때문에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은 사실 잘 모르지 않죠. 파악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경기 초반 보니까 확실히 대비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임태영이 그렇죠. 한번 창녕중 넣어주었고요. 이렇게 짧게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오른쪽 돌파 이루어지나요? 땅볼 크로스 넘어갔습니다. 슈팅 찬스 띄우고 말하는군요. 김동익의 크로스가 좋았습니다만 강진태가 때린 슛이 그대로 포스트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역시 왕중왕전답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초반에 창녕중학교가 다소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곧바로 또 반격을 시도하는 모습. 너희만 우리도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어요. 창녕중도 지금 지역 권역 성적을 거두고 올라온 팀이거든요. 그렇죠. 단 1패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뒤쪽에서 지금 그러나 파울이 먼저 나왔군요. 던지기죠. 짧게 던져줍니다. 곽용환이고요. 매산중학교가 오른쪽을 이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좀 많은데요. 지금 넘어져 있는 선수를 향해서 공을 좀 차는 어떤 그런 모습. 매산중학교의 파울로 얻어낸 프리킥. 매산중학교가 전방에서부터의 압박이 상당해요. 네. 지금은 다소 위험한 동작이었어요. 창녕중학교가 좋지 않은 지역에서 파울을 내줍니다. 야, 김동익이 이거 도는 거 잡아줘야 돼. 얘네들 여기서 소리 났었잖아. 지금도 좋은 기회죠, 매산중에게는. 네.
지금도 김민호 선수가 솟구쳐 오를 때 밑에서 좀 방해를 네. 하는. 간다. 오 빠르다. 장영중학교. 그러나 볼을 좀 쉽게 뺏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찬이가 가운데로 연결시켜줍니다. 허광원이 왼쪽 한번 바라보다가 오른쪽으로 연결 시도해봤습니다만 수비에게 일단 걸렸고요. 두 선수 같이 넘어지면서 태클 빼냈습니다만 그 뒤쪽에서 약간 좀 거친 도전이 있었죠. 창녕중학교의 프리킥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아무래도 어떤 신체적 우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슈팅 숫자라든지 공격적인 모습은 매산중학교에게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확실히 선 굵은 축구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예. 매산중학교. 다시 뒤쪽에서 커트 시도했습니다만 녹록지가 않습니다. 창녕중학교 가운데로 연결. 패스가 약간 부정확하죠. 발이 좀 높았지 않았느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주심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쉽게 볼을 또 한번 뺏겨요. 신우진 선수가 전방으로 길게 연결시켜줍니다. 김민호. 몸싸움 좋죠. 그러나 두 명을 이기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는군요. 다시 한번 볼 뺏어내서 왼쪽으로 연결하고 있는 창녕중학교. 김민호 머리로 연결. 일단 위험 지역을 벗어나고 있는 창녕중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헤딩 경험. 정당한 헤딩 싸움이라는 주심의 견해였고요. 다시 한번 볼 뺏어 나오고 있는 창녕중학교. 청량중이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요. 지금. 네. 매산중학교로서는 이 패스의 정확도가 상당히 뛰어난 창녕중학교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높여간다는 얘기는 패스를 잘 하게끔 놔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경기 초반 분위기를 조금 내줬던 창녕중학교인데 서서히 아주 서서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울. 매산중학교의 파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파울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매산중학교에게는 결국 패스 줄기를 잘 못 끊어낸다는 그런 의미겠죠. 지금 패스 길목을 적절히 차단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울로 끊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상대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게 되고요. 창녕중학교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찬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다시 한번 왼쪽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올려주죠. 페널티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일단 수비가 머리로 걷어냅니다. 확실히 신장에는 매산중학교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이 대비되는 두 팀이 만났을 때는 네. 이런 경기에서는 한 팀이 쉽게 말릴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대비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스타일대로 완전히 상대를 끌고 들어오면은 상대를 완전히 말려버리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자신들의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플레이를 하게 냅두게 돼버리면은 그대로 말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김민호가 달려갑니다. 그걸 살았어요. 크로스 반대쪽 길게 넘어가는데요. 뒤에 있습니다. 한번 접죠. 접는 과정에서 볼 컨트롤이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서 크로스 넘어가는데요. 저 볼을 잡으면 김민호 선수는 옵사이드고요. 양팀 주장의 맞대결. 외곽으로 흘러나오는 공. 다시 한번 매산중학교. 자, 자신들은 성굵은 축구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 악서클 정면 쪽에서 짧은 패스를 한번 시도해 봤었습니다. 김상현의 슬라이딩. 잘 끊어냈습니다. 네, 이찬희. 현재 나와 있는 선수들 가운데 이찬희 선수는 두 번째로 신장이 좋습니다.
아 역시 좀 네, 공중볼은 지금 매산중이 거의 다 따내고 있어요.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김상현의 크로스 넘어가죠. 김민호 아하 뒤로 잘 흘러줬는데요. 흘렸어요. 뒤로 저는 골키퍼 선방. 아 지금 뒤로 내줬거든요. 공중볼을. 김민호 선수가 네. 지금 머리를 갖다 대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흘렸어요. 자, 이 느린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김상현의 크로스였고 의도적으로 흘리죠. 네. 자, 그러면서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 선수에게 양보. 그러나 골키퍼에게 걸렸습니다. 이중 골키퍼의 선방이었고 따라 들어오던 김범진의 슈팅이 아쉽게 예산중학교로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됐고, 상영중학교로서는 공중볼만 신경 쓰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이대 패스 돌파됐어요. 흘리죠. 박스 안쪽인데요. 김상현이요. 왼쪽. 김상현 한 명을 그렇죠. 벗겨내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코너킥이군요. 마지막에 수비 막고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신우진 선수의 코너 아웃이 선언이 됐습니다. 너는 왜 자꾸 기다려? 쟤네들 자꾸 쓸고 나오는. 자, 경기 초반에 만나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매산중학교에게는 세트피스 자체를 내주는 게 조금 상대팀 입장으로서는 좀 겁이 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매산중학교는 이 프리킥 상황을 아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 경기 시간 13분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너킥 올라오죠. 바짝 붙이는 헤딩!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볼 다시 한번 살았습니다. 안쪽으로 멀리 걷어내고 있는 창녕중학교 위기를 넘깁니다. 다시 한번 헤딩 안쪽. 자, 지금은 뒤쪽에서 볼 다툼을 하고 있던 두 선수가 엉켰는데 넘어진 선수는 11번 김재혁 선수군요. 자, 조금 전 아마 지금, 코너킥 상황이 다시 한번 느린 장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역시 김민호였거든요. 헤딩 안쪽. 라인을 안 넘어간 것 같죠? 지금 이부심이 골라인 위에서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깃발을 흔들진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다는 표시였거든요. 매산중학교로서는 정말 아쉬운 찬스가 지나갔고, 결국 다시 한번 프리킥인데요. 이번에 김상현이에요. 그러나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김민호를 이용한 이 고공 플레이, 창녕중학교로서는 조금 대비를 하긴 했었어야 할 텐데 네.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좋은 것은 사실은 창녕중학교는 점유율을 자신들 쪽으로 아예 좀 많이 가져오는 게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하지만 매산중학교가 가만 놔두질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볼을 계속해서 따내오고 있거든요. 창녕중학교의 던지기고요. 저희 중계석에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선수들 등번호 식별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두 선수 간의 볼 다툼. 한번 접는데요. 그러나 위험해요. 좋죠. 자, 지금은 몸싸움 과정에서 팔을 좀 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심이 정확하게 파울을 지적해냅니다. 짧은 패스 연결. 이동현. 지금 계속해서 붙여주고 있거든요. 네. 매산중은 다른 공격 패턴이 없어요. 하지만 강력합니다. 네. 굉장히 강력하죠. 확실히 자신들이 잘하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 경기가 잘 안 풀리는 팀에게 늘 주문하는 게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네. 주문을 하거든요. 너무너무 쉽게 자신들이 잘하는 플레이를 펼쳐 보이고 있는 매산중학교입니다. 창녕중학교가 일찌감치 선수 교체를 좀 준비를 시킨 것 같은데요. 신대식 감독이 10번의 박규태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박효태의 신장도 177cm. 사실 작은 신장은 아닌데요. 하지만 창녕중학교에는 골키퍼 이준 선수를 제외하고는 180이 넘는 선수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짧게 연결. 자, 창녕중학교가 자신들이 잘하는 어떤 그런 플레이를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 10분여쯤에 잠깐 보여주고 지금 다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어요. 네. 자, 좋죠. 이렇게 뚫고 나와야 됩니다. 좋아요. 자, 좋아요. 중학교 중앙 뒷공간 뛰어가는데요.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요. 중앙 선택. 악사코 정면 쪽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슬라인 태클 외곽 처리. 아, 뒤쪽에서 그대로 때리나요? 곧바로 때려보는데 지금은 다소 좀 무리한 동작이었어요. 창녕중학교의 두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만 역시 골문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슈팅을 때려봤던 배수용. 김호영 골키퍼의 골킥. 자, 뒤쪽에서 저런 동작은 좀 무리한 동작이죠. 김하남 선수인데요. 자, 선수 교체를 일찌감치 시도를 합니다. 창녕중학교 6번의 신종호를 빼고 10번의 박효태를 투입을 시킵니다. 신종원 선수가 이 공격 진영에서 그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그냥 최전방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자꾸 압박에 좀 밀려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박규태 선수를 일단 교체를 시키면서 공격 진영의 활로를 좀 뚫어보고자 하는 신대식 감독의 어떤 책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창녕중학교 자신의 진영에서 짧게 나오는데요. 지금은 압박하는 과정에서 매산중학교에 파울이 있었고요. 창녕중학교 이번에는 모처럼 롱패스. 박효태 쪽을 바라봤습니다만 조금 높게 떠오르면서 그걸 뺏기고 말았습니다. 매산중학교 짧게 가는데요. 김상현 선수가 돌파할 때 일단 터치아웃. 예산중학교 던지기 이동현. 재치있게 페이크 동작으로 일단 빼내서 뒤쪽으로 갑니다. 이찬희 가운데로 툭툭 치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앞으로 찔러주는데요. 신우진 이번에도 짧게 주죠. 허공헌. 아, 잘 내줬습니다. 허공헌의 측면을 내준 건 김상현의 크로스. 아, 뒤에 비었는데요? 빗 맞았어요. 지금 뒤에 비어있는 선수를 보고 크로스를 잘 내줬는데 예, 빗 맞았습니다. 참 매산중학교는 크로스의 어떤 날카롭게라든지 약속되어 있는 어떤 크로스, 그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 아주 좁은 지역에서 그런 움직임도 참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면 창녕중학교는 조금씩 매산중학교 페이스에 조금 말려 네. 들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방금 장면에서와 같이 공중볼 싸움을 할 때 이 김민호 선수에게 수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네.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이 나는 거거든요. 많이 나죠. 네. 그러면서 창녕중학교는 파울의 숫자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 명 벗겨내나요? 그러나 뒤쪽에서 도움 수비 좋습니다. 자, 이런 볼이 살아서 공격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데 역시 또 한 번 커트를 당하고요. 창녕중학교 신대식 감독의 생각이 조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우 한번 좋아요. 보내죠. 이동현이었죠. 좀처럼 볼을 뺏어낸 이후에 창녕중학교가 자신들의 플레이로 아직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대로 또 올라가죠. 자, 잘 김민호 길어요. 쪽이에요. 지금은 골키퍼에 대한 네. 완벽한 방해 동작이죠. 지금 이준 골키퍼의 부상이 좀 염려가 되는데. 지금 강하게 부딪혔거든요. 네. 자, 지금 골키퍼와 부딪히는 장면인데요. 약간 뒤늦게 김민호 선수가 도전을 하면서 사실 저러한 파울은 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저런 경우는 이제 볼의 시선을 뺏겨 있는 선수들의 부상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경합을 하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런 예. 상황에서는 몸에 힘을 빼고 자기가 공중볼을 따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창녕중학교 저것도 위험 지역에서 패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해 보여요. 위험 지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창녕중이 미드필더 진영에서도 전혀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예. 있거든요. 글쎄요, 선수들의 뛰는 양이 부족해 보이진 않는데 어떤 지역적으로 네. 매산중학교의 선수들이 조금 숫자적으로 좀 많아 보인다는 그런 느낌은 그렇죠. 분명히 들고 지금 있습니다. 매산중이 미드필더 진영에서 패스 길목을 차단을 잘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대인 방어도 적절히 잘해주고 있고 창녕중이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뒤쪽. 그러다 보니까 패스 정확도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창녕중학교로서는 분위기 반전에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할 텐데 지금은 본의 아니게 안면 트래핑이 되고 지금도 말았네요. 비었어요 오른쪽. 허공원이 측면으로 그렇죠. 내주었어요. 페널티리 안쪽 자, 다시 한번 뒤로 접어줍니다. 슛! 김민호 다시 한번 골키퍼에게 걸리는군요. 매산중학교의 9번째 슈팅이 다시 한번 골키퍼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준 골키퍼. 지금 나갔나요? 옆줄 바깥으로 또 나갔군요. 조금 전 슈팅 장면이죠. 욕심내지 않고 뒤쪽에 있는 김민호에게 아주 잘 내줬습니다만 김민호의 슈팅 위력이 조금 약했고 이준 골키퍼의 위치 선정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6대4 이상의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오고 있는 매산중학교인데 오히려 그 점유율적인 부분에서는 창녕중학교가 조금 더 많이 가져와야 하거든요. 네, 이 매산중 같은 경기 스타일은 사실 점유율을 가져오기보다는 길게 이 센터 쪽으로 그 박스 쪽으로 내주는 스타일인데 지금 점유율도 가져가고 있어요 매산중이. 매산중학교 스타일은 점유율과는 크게 상관없는 축구잖아요. 네. 사실은 확실히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을 고수하는 팀 같아요. 아마도 경기 초반에 김진호 해설위원 얘기해 주신 대로 자신들의 스타일이 잘 되다 보면 결국 상대는 말리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결국 어느 정도 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산중은 자신들이 잘하는 것도 잘 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잘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녕중학교가 계속 좀 어려운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볼 다루는 어떤 이런 모습이라든지 기량 차이는 사실 두 팀 간에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앞으로. 지금은 몸싸움하는 과정 돌아설 때 약간 파울이 있었군요. 프리킥 할 때 앞에서 오히려 방해했다는 주심의 판정인 것 같은데요. 창녕중은 확실히 이 경기를 어렵게 풀어나가고 있지만 수비는 지금 잘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공격 진영에서 조금 더 세밀한 플레이가 연계가 된다면 조금은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조금 전 프리킥 방해 동작으로 주심이 8번의 김동윤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녕중학교의 벤치 쪽에서는 약간의 항의가 있었고요. 자, 어떠한 내용 때문에 경고를 주게 됐는지 주심이 설명을 한 후에 경기를 다시 재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이 매산중학교 선수들이 볼을 찼었군요. 매산중학교 선수들은 어떤 프리킥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히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뒤로 가죠. 컬을 찌르는 어떤 그런 프리킥 전개였고요. 다시 한번 크로스 넘어갑니다. 이번엔 김민호 깃발이 올라가네요.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창녕중이 김민호 선수와 경합하기 힘드니까 계속해서 옵사이드 전술을 쓰고 나오고 있거든요. 두 번 정도는 성공을 했어요. 지금 전반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런 세트피스나 긴 볼이 넘어오면은 이런 전술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신체적으로 아주 월등한 선수를 상대하는 방법이 같이 신체로 맞부딪히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렇게 여러 명이 전술적으로 움직여준다면 훨씬 더 쉽게 상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가운데로 자, 연결. 지금 찬스예요. 창룡중 찬스예요. 기회예요. 짧게 얹어주는데요. 잘 살았어요. 까지 아하. 지금 손에 맞았어요. 네. 아쉽네요. 지금은 강진태 선수가 볼을 다루는 과정에서 손에 약간 맞았기 때문에 핸드볼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창녕중학교가 모처럼 그 전반 한 10분쯤에 보여줬던 좋았던 어떤 그런 전개가 잠시 나왔어요. 김동윤 선수의 재치 있는 패스도 괜찮았고요. 창녕중학교가 조금 전 같은 어떤 패스 전개, 공격 전개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야를 좀 높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도 좋은데요. 수비 뒷공간 페널티 안쪽 골키퍼를 좀 괴롭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매산중학교가 경기를 잘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산중학교 칭찬만 계속 좀 하고 있는데 창녕중학교 선수들도 조금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공격 전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짧은 패스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 네. 않을까요? 지금 창녕중은 수비는 잘해주고 있어요. 예. 수비도 잘해주고 있고 하지만 미드필더진에서 조금 더 패스가 연결되면 자식 뚫렸어요. 풀어냈죠. 가랑이 사이로 한번 빼봤습니다만 한 명이 세 명을 상대하기 좀 벅찹니다. 수비가 지금 뚫리니까 매산중학교 벤치 쪽에서 바로 일어나서 선수들에게 지금 뚫린 것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해주고 있군요. 국민 내려. 수비 지역에서 볼을 따내는 횟수는 상당히 좀 많은 창녕중학교인데 자 지금 좀 길게 가요. 좋아요. 헤딩 연결시켜줬죠. 페널티 안쪽 수비가 상대 공격을 등을 지어주면서 골키퍼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수비 지역에서 볼을 따냈으면 이제 그 볼을 앞으로 전개시키는 과정이 사실 좀 매끄럽지 않았던 창녕중학교인데 지금은 일단 상대 페널티 에리아 안쪽에 한 3번 정도 노크를 시도를 했어요. 헤딩 약간 뒤로 흘렀는데 그러나 뒤쪽에서 안정감 있게 볼을 가져옵니다. 앞으로 찍어주죠. 이찬희 선수 볼 다룰 때 재빨리 다가가서 볼을 뺏어내고 있는 9번의 이동규. 자 매산중학교가 아까 자신들의 플레이 잘하는 플레이를 한번 보여주면서 핸드볼 파울이 물론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플레이 이후에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러나 커버 플레이. 역습이에요. 매산중학교인데요. 공격 숫자, 수비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가운데로 지금 가죠. 왼쪽 봐야죠. 허광원이 어디를 선택하나요? 드리블이 좀 깁니다. 잘 내줬어요. 네. 그러나 신우진이 볼을 잡을 땐 이미 수비 라인은 좀 갖춰져 있는 상태였죠. 자 드리블이 좀 길어요. 양팀 선수들이. 그러나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중앙원 안쪽이죠. 센터 서클 안쪽에서 짧은 프리킥 시도. 논스톱 패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 선수 사이 샌드위치 마크를 당하면서 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허광원 안쪽으로 주죠. 김민호예요. 아무래도 신장이 좀 좋다 보니까 발로 볼을 다루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신장 큰 선수들의 특유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 김민호 선수네요. 측면 돌파. 그러나 수비벽에 가로막힙니다. 뒤로 연결. 뒤쪽에서 김재혁. 앞으로 주죠. 곽요한이 반대로 연결시켜줬습니다만 그 자리는 옵사이드 자리입니다. 김상현의 옵사이드. 오늘 이부심 바빠요. 네. 코너킥에서 아까 그 골과 비슷했던 장면도 판정을 했어야 했고 깃발도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창녕중이 계속해서 업사이드 트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을 굉장히 많이 좀 네. 옮기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지금은 골라인을 먼저 벗어났군요. 김하람 선수가 잘 마크해주면서 자신들의 볼로 가져옵니다. 이준 골키퍼의 골킥인데요. 오늘 5개의 유효 슈팅을 막아내면서 현재까지 승부의 추를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준 골키퍼입니다. 다시 한번 앞쪽에서 빙글 돌아 나오는 과정. 김동익 선수가 돌파할 때 뒤쪽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이동현의 파울.
다시 한번 측면 돌파할 때. 자, 지금 터치아웃이 되긴 했습니다만 자신감 있는 돌파 괜찮아요. 창녕중학교는. 저런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해줘야죠. 예. 사실 경기 초반 한 20여 분까지 한 25분여까지 창녕중학교 선수들이 약간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는 자신감 있는 모습 좋습니다. 다시 측면으로 가죠. 한 가지 창녕중학교 선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패스 정확도는 조금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저건 이찬희 네. 선수의 키가 아니었으면 분명히 뚫렸을 네. 텐데. 창녕중학교 선수들이 저런 모습, 저런 면에서는 좀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 볼 뺏겼어요. 측면으로 가죠. 김동익이에요. 김동익 뚫렸어요. 슬라이드 오른쪽. 그러나 태클을 피하는 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그 태클 피하는 과정에서 드리블이 조금 길고 많았군요. 나쁘지 않아요. 창녕중학교 분위기 조금씩 가져오고 있습니다. 반면 매산중학교로서는 볼 점유율을 내주는 것은 상관없겠습니다만 분위기를 내주는 건 좀 곤란해요. 네. 김호윤 골키퍼. 이중 골키퍼와는 다르게 아직까지 큰 위기를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헤딩 싸움. 김민호 높아요. 옆에 있는 선수가 8번의 김동윤 선수인데 김동윤 선수는 아직은 170이 안 되는 선수거든요. 두 선수의 신장차가 거의 20cm 위험해요. 나는데 지금 김동윤 선수가 볼을 다룰 때 뒤쪽에서 달려들던 이동현 선수가 태클이 조금 깊었는데요. 김동익 선수는 일어나서 씩씩하게 경기에 다시 복귀합니다. 자, 글쎄요. 지금 이 두 팀의 선수들 중학생이라는 생각은 사실 저는 들지 않거든요. 네. 경기 수준도 상당히 높고 자신들의 어떤 잘하는 플레이, 감독이 원하는 전술적 이해도 상당히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지금 한국 축구가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예. 이런 유소년 축구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수준 높은 환경에서 좋은 선수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주말 리그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만든다는 어떤 취지도 그렇고 네. 수준을 올리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선수들은 일단은 학생이기 때문에 주말 리그를 통해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좀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 피로도는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예전에는 운동하는 선수들은 운동 선수들끼리만 좀 친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 그렇죠.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학우들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또 유지를 하고 있고 오죽하면 초중고 리그 캠페인 중에 하나가 제2의 교실, 축구장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역시 긍정적인 요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해도 학기 중에 토너먼트가 열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제 방학에만 토너먼트가 열리게 됐죠. 예. 그래서 모든 어떤 강팀들이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리그 일정이 토너먼트 그렇죠. 일정이 겹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리그 형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어야 예. 약팀에 있는 선수들도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긍정적인 면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팀이 성장을 해야 리그 수준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네. 일단 앞으로 전개시키지 못하고 창녕중학교가 자기 진영으로 볼을 천천히 돌려보고 있습니다. 창녕중학교의 분위기, 경기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전반, 초반, 중반과는 확실히 조금 달라진 어떤 그런 모습, 선수들 뛰는 모습에서도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길게, 그러나 이번에도 공중볼을 따내는 창녕중학교입니다. 창녕중도 지금 활동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사실 활동량에서는 매산중학교에 뒤지지 네. 않았었는데요. 자, 지금 볼 가볍게 따내죠. 좋은 수비입니다. 그 활동량을 받쳐줄 만한 어떤 패스 정확도가 조금 떨어졌던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여유를 조금씩 찾는 것 같아요. 날이 좀 따뜻해지면서 약간 어떤 붙어볼만 한데? 뭐 이런 느낌이 네. 좀 들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매산중의 이 공격이 어떤 위협적인 공격이 나온 지 꽤 됐거든요. 그렇죠.
좋게 한 15분은 된 것 네. 같아요. 다시 한번 백헤딩 넘겨줍니다. 그러나 이준 골키퍼 여유있게 볼 잡아냅니다. 조금은 매산중 공격이 무뎌지니까 이제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개인 능력으로야 개인 신체 능력으로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의 어떤 고공 폭격을 지금 막아내고 있단 말이죠. 자신감 상승에 큰 요인이 될 거예요. 볼 따내서 측면으로 내줍니다. 교체돼 들어간 박규태 스루 패스. 날카로웠습니다만 수비 라인을 넘어서기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군요. 이번에는 허광원이 오른쪽으로 열어주죠. 곽용한 오버핑 올라오고 있는 김재혁에게, 김재혁이 오른쪽에서 롱스로인도 던지고 측면 수비수로선 돌파 능력도 상당히 좀 좋고요. 왼발로 또 올려줍니다. 확실히 스타일이 대비가 되는 두 팀이네요. 예. 지금 이 수비 라인만 봐도 창녕중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라인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네 명이 하나 믿고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반면에 매산중은 넘어오면 넘어와라, 다 헤딩을 걷어내겠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아무래도 신장이 좋기 때문에 라인을 앞으로 끌어당기기보다는 지금 내려서, 창녕중과는 반대로 내려서 플레이를 진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양쪽 지금 뚫렸어요. 뚫렸어요. 김동익입니다. 자, 기회예요. 창녕중 반대쪽 들어가자! 가자. 자, 나오는군요. 창녕중의 오늘 지금 전반에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요. 야, 이게 들어갔으면 창녕주가 네. 분위기 바꾸는 정도가 아니죠. 자, 지금 리플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낮게 정확히 내줬거든요. 그리고 발을 정말 잘 갖다 댔는데 이동규. 지금 양팀 골퍼스를 일단 한 번씩은 맞췄습니다. 정말 아쉬운 찬스가 지나가고 말았는데 탄식밖에 나오지 않네요. 자, 오늘 경기 첫 경기부터 굉장히 재밌습니다. 올라가죠. 뒤쪽에서 헤딩 아무도 머리를 갖다 대지 못했습니다. 주심이 휘슬도 불리지 않았고요. 뒤로 흐르죠. 김민호가 따라가는데요. 그러나 일단 창녕중학교 기세가 완전히 올랐어요. 경기 종료가 전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네. 저희를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드는데요. 조금 곤란합니다. 저희가 오늘 3경기를 중계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1차전부터 첫 경기부터 이러면 네. 좀 곤란해요. 저희는 중등리그는 처음 중계하는데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훨씬 재밌습니다. 예. 지금 뒤에서 손으로 좀 잡아 끄는 모습이네요. 창녕중학교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서 파울 숫자가 좀 많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매산중학교의 파울이 조금 더 많습니다. 전반 막판으로 갈수록 매산중학교가 경기가 좀 꼬이고 있는 듯한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얘기는 결국 김진우 해설위원의 얘기대로 창녕중학교가 자신들의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가운데로 갑니다. 주심이 휘슬을 불듯 말듯한데 좀 들어갔어요. 김동익 선수 몸싸움을 이기지 못하는군요. 그러면서 주심이 전반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세명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2012 대교 눈높이 전국 중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64강 경기, 창녕중학교와 순천 매산중학교의 대결이 전반 종료와 함께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첫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슈팅 숫자가 9대3인데 거의 대등한 경기였지 않았나 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하이라이트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려고 한다. 과연 후반전 양팀은 승부를 낼 수 있을지 혹은 승부차기로 갈지 40분 뒤면 알게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죠. 세명대학교 운동장입니다.
2012 대결 눈높이 중등 축구 리그 왕중왕전 64강전 함께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 창녕중학교와 춘천 매선중학교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는데요. 후반전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경기 장면 만나보시죠. 전반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경기가 바로 시작해버렸네요. 창녕중학교가 선수 교체를 하고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임태영 선수를 빼고 23번 정수민 선수를 투입시켰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상대 페널티리 안쪽에서 파울을 범하는 창녕중학교입니다. 자, 전반 분석 표로 좀 보여드리기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저희가 말로라도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전반 막바지에 제가 슈팅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3대9 슈팅 숫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많이 나는데 뭐 기울어졌던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매산중학교가 경기 초반에 좀 주도했고 한 30여 분을 주도했습니다만 막판 10분을 창녕중학교가 기세를 올리면서 자신들의 플레이를 충실히 좀 보여줬기 때문에 후반 시작은 오히려 창녕중학교가 조금 더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창녕중은 지금 이 막판 전반 막판에 나왔던 그 슈팅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저로 얘기였거든요 정말. 그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못 맞췄죠. 네. 골문이 훨씬 넓은데 하필이면 포스트에 그렇죠. 맞으면서 정말 아쉬운 찬스가 지나갔고, 매산중학교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김민호라는 아주 신장이 걸출한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역시 크로스바를 한번 때리는 아쉬운 슈팅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양팀 일진일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후반전 저희가 전반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자신들의 플레이를 더 잘하는 팀이 결국은 오늘 경기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아 지금 그 오른쪽이에요. 아 지금 한번 살려야 할 텐데요. 김동희 올려줘. 벗어났군요. 왜 발을 갖다 대지 않았을까요? 자 후반은 지금 창녕중이 먼저 기선제압을 합니다. 네. 정말 아쉬운 찬스가 지나가고 말았네요. 한 3분여 만에 찾아온 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김동희 쪽으로 잘 뚫어줬고요. 김동희의 여기서 크로스. 전반 마지막에 있었던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었는데요. 그렇죠. 아쉬운 찬스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김동희의 오른쪽이 살아나게 되면 창녕중학교로서는 매산중학교를 괴롭히는데 큰 무기를 하나 갖게 되는 셈이거든요.
아, 왼쪽 잘 이번에는 봤어요. 김상현이에요. 김상현. 가운데로 주죠. 그러나 두 명의 마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시 뒤쪽에서 크로스 넘어가죠. 아, 역시 비었는데요, 지금. 김민호예요. 아, 내주고. 아하. 위험해요. 지금은 수비수와 골키퍼 간의 호흡이 조금 맞질 않았는데 이준 골키퍼 신장은 좋습니다만 신장도 좋고 순발력도 상당히 좀 좋아 보여요. 네. 좋은 골키퍼입니다. 저희 바로 옆에 매산중학교 학부모님들의 응원단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산중학교 응원하는 소리 기회인데요. 같은데요. 김상현이에요. 김상현. 뚫고 들어가죠. 크로스 넘어가요. 크로스! 골입니다. 크로스 한 방 맞고 나온 게 그대로 연결됐어요. 지금 김상현의 공이 정말 크네요. 네, 지금도 크로스 바바를 맞고 이번에도 놓치나 싶었는데 네. 외선중이 골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매산중학교가 전반 초반의 기세 그대로 살리면서 후반전에 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골을 기록한 선수는 10번의 허광원 선수입니다. 골 세레머니가 인상적이에요. 김민호 선수가 번쩍 들어 올렸는데 한 2m 이상의 높이까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김상현이 수비 맞고 꺾였고 이게 포스트바로 맞고 나왔거든요. 여기서 허광원이 네, 그대로 헤딩으로. 그렇죠. 자, 지금 리플레이가 나오는 순간에 장영중이 일단, 저르기를 맞았습니다. 봐야겠어요. 이번에도 김도기기인데 뒤로 내줬죠. 장영중학교 만만치 않아요. 다시 한번 안으로 찔러줍니다. 볼 컨트롤 충분히 내줬죠. 측면 쪽에서 김도기기 돌파할 때 일단 한번 걸렸어요. 네, 리플레이가 나오는 순간에 지금 장영중이 저르기를 맞았었거든요. 예. 자, 매선중 역습이에요. 그러나 한번 걸렸죠. 자, 매선중이 지금 한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 자, 지금 볼과는 상관없는 지역이에요. 8번의 이동현 선수로 보이는데요. 9번의 김범진 선수군요. 아마 화면에도 잡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른쪽 발목에 불편함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산중학교 골 장면을 보는 사이에 창녕중학교가 1분도 되지 않아서 만회골을 터뜨릴 뻔했거든요. 네. 지금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가 정확히 연결됐고 예, 경합을 해주는 선수가 없었어요, 매산중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빗 맞으면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창녕중은 더 바빠지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김동익이에요. 가운데로 줬죠. 지금 조금 기다렸기 때문에 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전반에 수비를 잘해줬지만 지금 후반 들어서 조금은 쉽게 골을 내준 창녕중이에요. 아무래도 좀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의욕이 좀 앞서다 보면은 약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네. 한번 호광원이에요. 다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좋은 지역에서 프리킥. 창녕중학교가 확실히 좀 서두르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파울 장면이죠. 자, 여기서 다리에 완벽하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16번의 오영준 선수의 파울이 있었고요. 자, 저 지역이면 김민호 선수를 벽에 세워놓고 김민호 선수가 빠져나가는 그 구멍을 좀 이용해도 될 것 같고요. 김상현 선수의 왼발이 한번 불을 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위치에서 지금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예, 수비벽을 세우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창녕중학교 11명, 필드플레이어 10명이 모두 수비벽에 가담해 있습니다. 김상현 선수와 지금 허광원 선수 네. 같은데요. 번호가 잘 식별이 되질 않아서 지금 왼발 오른발 어느 쪽일까요? 오른발 그대로! 자, 선방입니다. 자, 일단 코너킥을 주지 않고 외곽 처리. 다시 한번 볼 다툼인데요. 허광원
황원의 크로스 일단 다시 한번 걸렸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황원 선수가 다시 한번 맞았군요. 매산중학교가 골을 기록한 김에 쐐기골까지 넣고 싶은 욕심이 좀 있을 텐데요. 아, 이준 골키퍼의 멋진 펀칭. 날카롭게 프리킥이 잘 전개가 됐습니다만 이준 골키퍼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첫 경기부터 확실히 경기가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저희 목소리가 좀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네. 중앙에서 드리블이 좀 아, 길어요. 드리블이 좀 길어요. 네. 길면 여지 없는데 일단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창녕중학교에서는 다행이고요. 아, 왼쪽 잘 봤습니다. 바운드 되면서 박규태가 따라가 봤습니다만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는 다음 경기를 치를 울산 현대중학교와 대전 중리중학교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명대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넓어요. 네. 몸 풀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 교체되러 오는 정수민이 앞으로 연결시켜줬는데요. 두 선수 사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일단 코너킥을 얻어내고 있는 창녕중학교. 전반전에 한 번의 코너킥이 있었고요. 후반전 또 한 번의 코너킥. 창녕중학교는 오늘 두 번째 코너킥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만 강하게 놔야 돼. 김태야. 뒤에 돌아. 돌았어. 창녕중학교의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정수민. 올려주죠. 바짝 붙여주는데요. 지금은 놔뒀으면 골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다시 한번 붙여주죠. 오호. 김성현 선수가 네, 몸을 날려서 거듭내네요. 김하람 선수였군요. 김하람 선수가 코너킥으로 두 번 코너킥 한 번 이제 크로스 한 번을 시도했는데 두 번 다 골과 다름없는 어떤 정말 바짝 붙여주는 어떤 그런 킥을 선보였습니다. 글쎄요, 두 번째 크로스는 슈팅으로 아마 기록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도 붙여주죠. 헤딩! 자책골이 될 뻔했습니다. 네. 김상현 선수의 머리 같았는데 다시 한번 코너킥인데요. 정수민 선수가 준비하러 가죠. 워낙 멀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중계석 쪽으로 저희 눈을 바로 지금 햇빛이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왼발 낮게 갑니다. 그러나 김재혁이 멀리 걷어냈죠. 던지기 공격 창녕중학교. 모니터가 안 보여서 정말 답답한데 다시 한번 크로스 넘어가죠. 헤딩! 자, 선방이에요. 야, 이게 또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군요. 배수영 네. 선수가 절묘하게 지금 돌려놨는데 김호연 선수의 선방입니다. 저희가 모니터에 정신 팔린 사이에 모니터로 화면 선수들을 좀 식별을 하고 싶어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잘 꺾었어요. 머리로. 지금 배수영 선수가 네. 넘어지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꺾어줬네요. 이 바운드가 되면서 불규칙하게 바운드가 됐거든요. 예. 다시 한번 코너킥. 이번에도 왼쪽이기 때문에 김하람이 오른발로 준비하겠죠. 김하람 붙여줍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야. 골키퍼 펀칭. 네, 김아람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가깝게 붙여주고 있거든요. 가깝게 붙여주는데 매산중학교가 대단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고 정확해요. 자, 볼은 나가지 않았죠. 볼 살려놓고 다시 한번 밀어내고 있는 매산중학교. 필드 플레이어들이 모두 지금 자기 지형에 내려와서 수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창녕중학교의 기세가 그만큼 무섭다는 얘긴데요. 정수민이 올려줬죠. 수비가 다시 한번 밀어냈습니다. 정수민 다시 이어받아서 박규태. 앞으로 연결하는 패스가 좀 정확하지 않네요. 지금 태클하는 발이 좀 높았습니다. 1대0이 된 상황 이후 지금 창녕중은 완전히 공세로 전환을 했고, 이에 반해서 지금 매산중은 그 기세 조금은 눌려 있어요 지금. 네.
한번 지면 뭐 끝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지금 이제 각 권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팀들이 이제 왕중왕전 올라서 토너먼트를 치르기 때문에 예. 다음은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64강전입니다. 네. 예선전이 아니고요. 왕중왕전도 조별 예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없거든요. 지면 끝입니다. 네. 전국에서 이 지역별로 각 권역에서 리그를 치르고 나서 이제 토너먼트를 치르는 것이죠. 권역별로 팀이 좀 많이 배정된 권역은 4개 팀까지도 올라와 있고요. 좀 적은 팀이 배속된 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장 혹은 2장 정도가 티켓이 지금 배분이 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39개 권역입니다. 무려. 네. 39개 권역, 330여 개 팀. 사실 왕중왕전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학교 팀으로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예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정말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팀들이거든요. 어느 하나 만만해 볼 팀이 없는데 여기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안으로 연결시켜줬습니다만 내산중학교 다시 한번 밀어내는데요. 김상현이에요. 뒤쪽 한 번에 연결되나요? 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네. 자, 전반전엔 2부심이 바빴으니까 후반전엔 1부심이 또 바빠지시겠죠. 창녕중학교는 옵사이드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매산중학교 쪽에서만 5번째 옵사이드가 나왔군요. 박규태예요. 박규태 볼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뒤쪽에서 커버 플레이 가볍게 들어오면서 볼을 따내고 있는 매산중학교. 자, 볼을 따냈다고 해서 약간 아니라면 좀 곤란합니다. 창녕중학교는 지금 만회골을 터뜨리기 위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거든요. 앞으로 연결, 치열한 몸싸움. 박규태 볼 따내서 뒤로 연결시켜줍니다. 크로스 땅볼로 낮게 주는데요. 일단 볼 잡아냈죠? 연결되는데 이찬이의 마크를 뚫고 크로스를 올려줬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찬이와의 피지컬 경쟁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크로스가 좀 위력도 약했고 정확도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김호윤 골키퍼. 김호윤 골키퍼의 킥이 상당히 기네요. 머리로 가볍게 따내옵니다. 김범진. 자, 지금은 정당한 태클이었죠. 김범진이 볼을 다룰 때 17번 김영웅 선수가 슬라이드 태클로 외곽 처리를 했습니다. 매산중학교 다시 한번 던지기고요. 시간이 어느새 15분. (25분여가) 남아있습니다. 적은 시간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매산중학교 기세가 만만치가 않네요. 창녕중학교가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만 쉽게 뚫리지가 않습니다. 김재혁의 롱스로잉. 이번엔 뒤로 갔어요. 허를 찔렀는데요. 크로스 반대쪽 올라가죠. 수비 헤딩. 김상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내준 볼을 곽요한이 슈팅을 한번 때려봤습니다만 많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준 골키퍼의 짧은 골킥이었고요. 창녕중학교 선수들이 조금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진 않으신지 궁금한데 저는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패스를 쉽게 하지 못하고 좀 어렵게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동작에도 조금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키를 넘겼는데 박규태가 볼을 잡았어요. 박규태! 수비 뒷공간. 침투 패스 넘겨줬습니다만 이찬이 긴 다리로 걷어냅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서둘러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매산중학교에 파울이 있었고 김동익 선수를 빼주는군요. 김동익 선수를 빼고 21번 박현욱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세 번째 선수 교체. 김동익 선수가 전반 막판부터 후반 초반까지 팀의 공격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어 보였던 듯합니다. 교체를 시켜주는군요.
다시 한번 찍어 올려주죠. 오, 골키퍼와 경합. 그러나 김호영 골키퍼 당황하지 않고 잘 잡아냅니다. 저희들 이마에 이 미간이라고 하죠. 눈썹과 눈썹 사이에 주름이 아주 깊게 패이게 생겼어요. 햇빛이 아주 강하게 저희를 내리쬐고 있는데 네. 그 햇빛 때문에 지금 인상을 쓰느라 경기장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른쪽 잘 오른쪽 내줬어요. 잘 열어주는데요. 김범진이 따라갑니다. 김범진의 크로스 지금, 넘어가죠. 김민호 쪽 노려봤는데요. 김민호마저도 넘어갈 정도로 약간 높은 크로스였군요. 뒤쪽 매산중학교는 선수 교체 없이 지금까지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내일 경기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오늘 경기 승리한 팀은 내일 32강전을 바로 치릅니다. 매산중학교 선수들의 물론 체력 훈련이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글쎄 이틀 연속 경기 좀 힘들지는 않을지 걱정이 사실 좀 되긴 하는데요. 이것도 뚫리나요? 이준 골키퍼. 지금은 네. 이준 골키퍼는 오늘 참 좋아요. 네. 잘 막아주고 있어요. 네,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참 잘 막네요. 지금도 다소 좀 나오는 뭐라고 할까요? 이 속도라 그래야 되나요? 스피드가 조금 떨어졌는데 결국은 자신의 신장을 이용해서 아주 완벽하게 틀어 막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김재혁의 터치아웃. 이준 골키퍼의 속마음은 사실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야 내가 뒤 잘 막아주고 있으니까 친구들아 한 골만 부탁한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걸렸죠? 걸렸어요. 뒤쪽에서 때려야죠. 또 내주나요? 찬스인데요. 그렇대요. 벗어났어요. 앞쪽에서 먼저 좀 때렸으면 어땠을까 네. 김동윤이. 좀 아쉽네요. 코너킥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아쉬운 찬스가 지나가는 것은 여기서 여기서 한번 때렸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김동윤 선수가 생각이 좀 많았던 듯한데 자 어쨌든 코너킥으로 찬스는 이어집니다. 정수민이 다가가고 있죠. 왼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 왼쪽 진영. 상대 왼쪽 진영에서의 코너킥 왼발 붙여주죠. 약간 뒤쪽 헤딩! 이마저도 벗어나는군요. 지금 코너킥에서 계속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창영중. 김동현 다시 찍어 올려주죠. 그러나 이번엔 수비 저항. 좁은 지역 김하라 잘 봤어요. 지금도 오른쪽 뚫렸는데 한번 접죠. 일단 접고 왼발로 찔러줍니다. 헤딩은 안쪽으로 박현욱에 뛰어 들어갔습니다만 이찬이가 어렵게 외곽 처리. 자 오늘 경기 참 좋아요. 바깥쪽에서 도우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볼이 경기가 끊기지 않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코너킥에서 헤딩했던 장면이 수비 맞고 위령장 반감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수비 등에 맞은 것 같아요. 정수민이에요. 정수민. 자, 일단 신장 좋은 피지컬 좋은 상대 선수 수비들의 저항을 좀 받습니다. 빨라요. 김범진인데요. 지금은 일단 앞쪽에서 오영준 선수가 한번 막아줬는데 김범진의 폭풍 드리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정수민의 왼발 쪽에서 일단 수비의 외곽 처리입니다. 매산중학교도 한 골 가지고는 좀 안심하기가 힘들 텐데요. 20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헤딩 다시 떨고 줬고요. 정수민 한번 접는 과정 여의치 않으니까 일단 뒤로 돌립니다.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김영웅 다시 한번 올려주죠. 가운데서 헤딩 돌려놨습니다만 조금 빠르고 높은 패스였기 때문에 볼 처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군요. 이동규 선수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매산중학교가 교체를 준비하다가 지금은 선수를 다시 벤치로 불러들였죠. 교체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명재용 감독은 생각하는 듯합니다. 헤딩 넓은 공 창녕중학교가 가져오는데요. 박규태
동료 선수끼리 엉킬 뻔했는데요. 일부심의 움직임이 불자가 좋아요. 자, 다시 김범진인데요. 지금은 김범진이 안쪽에 있는 허공을 바라는 봤습니다만 약간 상대 수비를 좀 쉽게 생각한 듯합니다. 김재혁 선수가 축구화를 다시 정비하고 가볍게 트래핑으로 볼을 들어 올린 다음에 아무래도 또 롱스로인을 준비할 듯한데요. 일단 아까처럼 뒤쪽에 있는 선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죠. 롱스로인 갑니다. 그러나 이중 골대 비었어요. 아하. 지금은 롱스로인에서 자꾸 공중볼을 내주니까 이중 골키퍼가 나와서 아예 좀 처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약간 빗맞았어요. 매산중도 지금 한 골 가지고는 안심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창녕중의 공격이 거세고 창녕중도 이 공격 득점력이 있는 팀이에요. 네. 권영 리그에서 70득점을 네. 했던 팀이거든요. 득점 2위거든요. 권영 리그 득점 2위, 마산 중앙중학교에 이어서 득점 2위. 몇 골 차이 안 납니다. 70득점. 22경기에서 70득점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 보통 공격력은 아니란 얘기예요. 정수민 앞으로 찍어 올려주는데요. 어떤 오늘 전체적으로 청년중학교 선수들이 피지컬에 대한 저항을 좀 많이 당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글쎄요. 해법은 아마 찾았을 겁니다. 선수들도 알고 있을 텐데 한 골을 일단 실점을 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좀 잘 따라와 주질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전반전과는 다르게 양팀 후반전에는 거의 파울 없이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번) 김하람 선수죠. 창녕중이 지금 수비는 그런 대로 잘해주고 있어요. 예, 괜찮아요. 김하람 붙여주죠. 약간 좀 높습니다. 골키퍼 펀치. 네. 자, 지금은 김호윤 골키퍼가 다소 의도적으로 지금 코너킥을 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 매산중학교로서는 코너킥이 썩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네. 신체 이런 경합을 하는 데서는 매산중이 우위에 있지만 이 코스가 워낙 지금도 붙여주죠. 지금처럼 자, 지금도 보세요. 수비가 머리를 갖다 대는데 아무리 머리를 갖다 대도 계속 코너킥이 되거나 혹은 자신들의 네. 골문 쪽으로 향하거나. 코스가 굉장히 좋아요. 예. 지금 창녕중의 코너킥들이 정수민 선수의 왼발도 좋습니다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김하람 선수의 오른발이 정말 무서워요. 문전 쪽으로 지금 가깝게 붙여주고 있거든요. 상대 수비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끔 코너킥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7번째 코너킥. 전반까지 합치면 8번째인데요. 김하람 이번에도 붙여주죠. 뒤로 갑니다. 이걸 때려야죠. 아하. 수비 맞고 다시 속고쳐 올랐는데요. 살았어요. 샀어요. 그쪽에 동료 선수가 없었군요. 자, 위험해요. 이런 거는. 나가지 않나요? 나갔죠? 예, 나갔습니다. 창녕중학교의 어떤 의지가, 골을 넣겠다는 의지가 저희 두 사람에게도 전달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모르게 약간의 좀 창녕중학교에 이 골을 좀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번 보죠. 반대쪽 박규태 쪽인데요. 박규태가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살리지 못하는군요. 자, 지금 매산중학교가 그만큼 득점 이후에 굉장히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매산중학교도 한 골 가지고는 사실 좀 힘들어요. 그렇죠. 정수민 지금 완전 수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시간이 물론 아직 10분여 정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만 한 2, 3분여? 그쵸? 13분 정도. 스루 패스 좋아요. 그러나 이중 골키퍼. 자, 지금은 주심이 공의 궤적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쵸? 예. 뒤늦게 휘슬을 부는 것은 이중 골키퍼에 대한 파울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김범진 선수에게 구두로 주의를 줍니다.
전반전 양팀 합쳐서 17개의 파울이 나왔는데 후반전 아직까지 두 팀 합쳐서 6개밖에 나오질 않고 있네요. 다시 한번 볼 전개하고 있습니다. 박현욱. 연결되나요? 그대로 연결됐어요. 찼어요. 창녕중. 만회골. 창녕중 학교. 창녕중이 드디어 한 골을 만회합니다. 지금은 완벽한 골이었어요. 오른쪽이 돌파가 완전히 됐고 네. 그대로 45도로 꺾어줬거든요. 뒤쪽으로. 자, 후반 27분에 골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동점골이 나오는군요. 자, 매산중학교에게 아쉽다는 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분명히 한 골 갖고 안 된다고 저희가 네.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계속해서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골을 먹혔기 때문에 네. 지금 분명한 건 분위기는 지금 창녕중이 탔거든요. 예. 자, 지금도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안으로 넘겨주는데요. 자, 지금은 한 골을 지키기 위해서 명재영 감독이 최전방에 있던 김민호 선수를 중앙 혹은 최후방까지도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이찬희 선수가 조금 더 앞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신장 좋은 두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최종 수비로 나란히 일자로 이렇게 세우면서 신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수비 전술을 좀 펼쳐 보였습니다만 네, 지금 매산중은 김민호 선수가 센터백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센터백을 보고 있던 이찬희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히려 실점 계속 상대에게 지금 공격권을 좀 내주는 그런 모습. 자, 글쎄요, 전반전처럼 다시 돌아오는 것은 어떨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에 골을 터뜨렸던 이동규 안으로 넣어줬습니다만 김민호가 몰고 나옵니다. 왼쪽 봐야죠. 왼쪽 봐야죠.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잘 봤어요. 김상현이야. 김상현. 좀 길어요. 지금은 의도된 슈팅으로도 보이는데요. 이중 골키퍼가 그렇게 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다리지 마. 이중 골키퍼 아까의 그 스로인 펀칭에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쎄, 제가 아까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중 골키퍼의 어떤 마음 아마 좀 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이중 골키퍼의 마음은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매산중학교의 분위기가 너무 좀 가라앉아 있습니다. 좀처럼 어떤 자신들의 장기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범진의 돌파력이 물론 좋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신장이 좋았던 김민호가 있을 때만큼의 어떤 파괴력은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김상현인데요. 가운데로 연결. 다시 김상현에 연결되기 전에 수비에 먼저 걸리고 말았습니다. 헤딩. 자, 네. 자, 일단 길게 내줘야죠. 진행되고 있어요. 매산중학교의 수비가 약간 좀 거칠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만큼 매산중학교는 경기가 안 풀린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자, 골 장면인데 지금 돌파가 되고 여기 돌파가 됐죠.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네. 완벽한 골입니다. 완벽한 골. 오른쪽에서 컵백 패스가 지금 정확히 연결이 되면서 예. 측면에서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오는데요. 이번엔 크로스가 약간 빗맞았군요. 발 바깥쪽으로 맞으면서 골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 젠태 빨리 자리 잡아. 김호윤 골키퍼 골킥을 다소 조금 지연시키는데요. 매산중학교로서는 어떤 분위기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전반전 내내 저희가 창녕중학교에게 했던 얘기를 오늘은 후반전에는 또 매산중학교에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매산중은 공격 진영에 전반과는 다르게 작고 발자간이 좋은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공격 패턴을 바꿔보겠다는 전술 같은데
일단 17번의 신현철 선수를 준비시키면서 확실히 좀 공격 라인의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네. 듯한데요. 이찬희. 확실히 두 팀의 기량차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왕중왕전 왜 올라왔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시장 페널티의 안쪽. 걸렸네요. 지금은 네. 결정적인 미스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김영욱의 파울인데요. 페널티 안쪽에서 있었던 파울. 자, PK가 주어지죠. 자, 지금 PK 판정에 양팀 선수들이 약간 좀 흥분했는데 자, 리플레이가 나왔는데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겠어요. 고의성은 없어 보여요. 네. 네. 그러니까 제껴지는 과정에서 몸에 어떤 아무래도 공격수에게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은 그렇죠. 수비수들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쪽에 나가 있어. 이쪽으로도 서야지.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요. 자, 이거 글쎄요. 자, 김민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켜보죠. 야, 여기 큐타고 집중하세요. 김민호 선수인데요. 김민호. 자, 네, 성공시키는군요. 좋았어요. 참 창녕중학교에서는 네. 정말 아쉬운 실점이 됐고 창녕중이 지금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는 있었는데 네. 그리고 경고를 받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등번호가 확인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자, 득점 이후에 선수를 한 명 교체해 주는데요. 10번의 허공원 선수를 빼고 17번 신현철을 투입시킵니다. 역시 공격진의 교체고요. 경고를 받은 선수가 8번인가요? 창녕중학교의 8번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요. 창녕중학교 8번. 8번 선수 맞나요? 네, 주심이 지금 페널티킥 이후에 항의를 했던 선수에게 경고를 줬는데 어떤 선수인지 지금 확인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정면 박규태 쪽인데요. 창녕중학교 실점 이후에 만회골을 터뜨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었거든요. 다시 한번 안쪽 이동일 밀어 넣을 때 일단 수비의 저항을 받으면서 김상현이 외곽 처리를 합니다. 뒤쪽에서 김하람, 가운데서 배수영 선수의 그 넘어지면서의 헤딩슛 아직도 머릿속에 남는데요. 아침에 저희가 경기장에 찾아왔을 때는 추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정도로 기온이 많이 낮았는데 햇빛이 아주 넘치는 태양에 넘치는 은혜로움을 저희가 만끽하고 있습니다. 땀까지 나네요 이제. 네. 그렇죠? 오늘 어떻게 좀 뜰 수 없는. 그리고 지금 저희 앞에 벌 한 마리가 계속해서 김준혜 해설님이 단 음료수를 드셔서 그래요. 저한테는 안 오잖아요. 뒤로 가죠. 그러나 볼 따내고 있는 매산중학교. 매산중학교가 페널티킥 이후에 다시 한번 기세를 좀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창녕중학교 만만치 않습니다. 연결되나요? 박규태. 볼 살았어요. 박규태 그대로 슛! 수비 맞고 수비 맞질 않았군요. 그대로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창녕중학교가 후반전은 확실히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골운도 전체적으로 좀 따르지 않고 있고요. 김호윤 골키퍼. 헤딩 다툼. 그러나 헤딩 빗맞았어요. 박교환의 헤딩 미스가 있었고요. 그 틈을 타서 창녕중학교가 오른쪽 돌파를 시도합니다. 오른쪽에 서 있는 오영준인데요. 김노익이 나가고 위험해요. 지금 장을 완전히 이어받았는데 역습이거든요. 네, 김상현이에요. 매산중학교 주장 김상현. 개인 돌파 시도. 네, 발재간 좋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크로스가 넘어옵니다. 뒤쪽에서
김범진이 터치하기 전에 수비가 다행히 먼저 걷어내는군요. 지금 발이 높았죠? 신우진 선수의 파울입니다. 이 경기가 끝나면 울산 현대고등학교와 대전 중리고등학교의 경기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이 벌써 대기를 하네요.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가고 있는 박규태. 두 선수 간의 치열한 몸싸움. 이쪽으로 연결시켜 주는데요. 박현욱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현욱의 돌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창녕중학교. 그러나 매산중학교의 대응이 상당히 거칠고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점은 하나 하긴 했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매산중학교의 수비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군요. 다시 뒤쪽에서 이동윤이고요. 김동윤이죠. 김동윤이 앞으로 연결시켜 줬습니다. 오영준 크로스 올라가죠. 수비가 넘어지면서 코너 아웃 처리를 합니다. 창녕중학교가 후반전에만 8번째 코너킥. 이 코너킥이 계속 날카로워서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거기서 좀 골을 뽑아내지 못한 점은 창녕중학교에서는 많이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네요. 자, 지금도 창녕중의 코너킥이 올라가죠. 헤딩. 아하. 지금 창녕중 이중 골키퍼가 이중 키퍼까지 올라와 있었는데요. 다음 경기를 위해서 양팀 선수들이 장비 검사를 받고 있는 중계석 바로 앞에 풍경이고요. 저희 시계로는 이제 정규 시간이 1분여가 남아 있습니다. 추가 시간이 파울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길게 주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나선호 볼 트래핑. 뒤쪽에서 천천히 볼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만회골을 터뜨렸던 이번에 이동규 선수였는데, 자, 뒤쪽에서 창녕중학교 선수를 끝까지 뛰고는 있습니다만 매산중학교가 그 전반전 좀 좋았던 어떤 수비 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히려 역습까지 이렇게 간단히 보여주고 지금도 있어요. 역습이에요. 김상현 선수인데 크로스 올라가죠. 정확합니다만 정수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1분이 주어졌고요. 자, 창녕중은 이 기회를 살려야 할 텐데 박현욱 뒤쪽에서 파울이에요. 김민호 선수의 파울. 시간은 파울마저도 매산중학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끊기면 오히려 창녕중학교는 더 손해입니다. 뒤쪽에 정수민이 뛰어들어가는 곳에다 찔러줬는데 일단 수비가 길게 외곽 처리를 하죠. 매산중학교의 왕중왕전 첫 승리가 가시권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선수들이 서두르다 보니까 잘 되던 볼 트래핑도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군요. 다시 한번 바깥으로 걷어내고 있는 매산중학교. 헤딩 뒤쪽. 김동윤 뒤로 가죠. 크로스 넘어갑니다. 걸렸어요.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말았군요. 네, 마지막 기회였는데 빨리 해. 주심은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고요. 수민 내려가.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코너킥입니다. 9번째 코너킥. 김아람이 뛰어 들어가서 마지막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계는 멈췄고요. 붙여주죠. 수비의 외곽 처리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왕중왕전 64강 매산중학교가 창녕중학교를 꺾고 32강에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를 위해서 저희가 좀 서둘러 마무리를 좀 해야겠네요. 전반전 매산중학교의 경기 분명히 잘했습니다. 후반전은 창녕중학교가 더 경기를 잘했네요. 하지만 스코어는 2대1. 무슨 차이였을까요?
아무래도 이 창녕충 선수들이 조금은 서두른 감이 예.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은 공격 진영에서 세밀한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해서 아쉽게 골을 기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려야죠. 다음 경기는 울산 현대중학교와 대전 중리중학교입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금 있다가 두 팀의 경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죠.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Heißes Kreuz, falsches Urteil, kaltes Gras.